다음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증가, 감소와 적분에 대한 표현,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3 사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함수값은 전부 다 양수고요. f'x는 음수다. 그러니까 감소하면서 위로 볼록한 어떤 곡선에 대해서 xk를 1 플러스 n분의 2k라고 정의를 해놓고 gn, hn, rn, sn 이렇게 4개의 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4개에 대해서 이 4개와 전체 적분값의 대소를 비교해보고 또 gn과 gen, hn과 hen의 대소를 비교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뺐을 때를 함수의 값으로 표현하는 이 연습이 되어 있냐,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멈춰 놓고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이제 다음 단계의 문제인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이것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패스하셔도 좋고요. 이것이 이제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멈춰 놓고 스스로 만들어 보신 다음에 다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 증가 감소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방금 예를 들어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어볼 텐데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잠깐 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위로 볼록하면서 감소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오목하냐 볼록하냐의 이 차이를 비교할 때 오목하냐 볼록하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걸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직선의 이 중점보다 위로 볼록하면 여기서의 실제 함수값이 더 위에 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B와 A의 차이를 제가 H라는 숫자로 한번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H라는 문자로. 이렇게 써봤을 때 함수가 이제 감소하고 있으니까 왼쪽 점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각형이 가장 큰 사각형이 될 거고 오른쪽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이 사각형은 가장 작은 사각형이 되겠죠. 자, 이때 가운데 이 A와 B의 중점을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점을 잡아서 이 점에서의 실제 함수값, 그러면은 이 함수값은 위로 볼록하는 거니까 이 두 점의 중점보다 위로 올라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요 둘의 함수값 있잖아요. 여기를 제가 FA라고 잡고 여기를 FB라고 잡고 요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FA라고 이렇게 잡아보도록 한다면 이 A와 B의 중점이 바로 여기 이렇게 생기는 요 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은 2분의 FA 플러스 FB다 라고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막대기를 4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막대기가 밑변 h 곱하기 높이 fb가 되겠죠. 이 높이는 f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h 곱하기 fb라고 하는 값이 제일 작아.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은 뭐냐 그랬더니 제일 큰 값은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사각형이죠. 그래서 밑변 h 곱하기 높이가 fa. 그래서 h 곱하기 fa가 제일 커 라고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뭐냐 하면 요 가운데 있는 이 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빨간색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중점에서의 함수값 위로 볼록하니까 좀 더 올라갔죠. 그래서 위로 올라간 요 사각형 2개를 이제 비교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사각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빨간색 사각형은 밑변은 h인데 높이가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값에다가 높이에다가 밑변 h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h 곱하기 2분의 fa 더하기 fp 이렇게 만든 게 이 빨간색 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사각형은 뭐냐면 이 중점에서의 함수값 좀 더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f 2분의 a 플러스 b 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h를 곱한 이 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대소를 비교하면 당연히 초록색 사각형이 더 위에 있어 라는 건 확인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그러면 실제 적분값을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사이에 있는 이 적분값, 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의 이 넓이는 과연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이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 그림을 옆에 더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좀 위로 많이 볼록한 이런 형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가운데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만들어서 빨간색 사각형은 지금 이 가운데 중점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보잖아요. 이렇게 연결해보면 요 위에 튀어나온 부분하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삼각형 두 개는 당연히 합동이겠죠. 여기가 뭐니까? 이 둘의 중점이니까 요거랑 요거는 똑같아요. 합동이야.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넓이가 똑같은 거니까 이 빨간색 넓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사다리꼴의 넓이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빨간색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적분값보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적분값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보다 누가 더 커야 돼? 요거보다는 커. 누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다음 거죠. 요거는 뭐냐면 요 아래 밑변 h에다가 높이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점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으로 잡아서 요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약간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니까 여기도 하나 더 그려볼까요? 또 그림을? 자, 이번에는 이렇게 똑같이 그려서 위로 볼록한 걸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중점에서 이 A와 B의 중점에서 위로 똑바로 올라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이 초록색 사각형의 넓이가 요 튀어나온 부분보다 여기가 좀 더 커 보이니까 그럼 이 초록색 사각형은 넓이가 적분값보다 크겠구나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이게 위로 볼록하다 그랬으니까 방금 여기서 직사각형을 이 중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울여 보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똑같이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점에서 이 직선을 이렇게 기울여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기울일 거냐라고 하면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함수값의 이 점에서의 접선까지 이렇게 기울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접선까지 이렇게 기울여 보면 접선이니까 위로 볼록하면 접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울여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사다리꼴이 이 위로 볼록한 함수의 접점의 접선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접선이 항상 곡선보다 위에 있을 테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적분값보다는 크겠네 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이 값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이 넷 사이에 한 가운데 바로 적분값이 들어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위로 볼록한 함수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은 뭐냐 하면 내분점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몇 대 몇, 1대 꼭 중점이 아니라 뭐 2대 1로 내분된 점들 다 똑같은 구조를 띠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점을 기준으로 왼쪽 끝으로 만들어 놓은 함수값, 오른쪽 끝으로 만들어 놓은 이 넓이, 그 다음에 가운데 중점에서의 함수값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넓이, 그 다음에 두 함수값의 중점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네 개의 넓이 사이에 한가운데 누가 들어가게 된다? 적분의 값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문제는 이 네 가지의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5가지의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죠. 자, 한번 띄워놓고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를 봤더니 함수가 1부터 3까지 방금 그려놓은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한번 더 그려보니까 여기를 1이라고 잡고요. 여기를 2라고 잡고 여기를 3이라고 잡고 그래프를 위로 볼록하게 한번 그려보죠. 그래서 그래프를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 여기 어딘가 1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게 y는 fx야 라고 이렇게 해보죠. 그럼 제가 이거를 몇 등분하면 좋을까요? 그냥 절반만 잘라도 될까요, 여러분? 이게 n등분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걸 뭐 여러 개 자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n등분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이걸 반으로만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3하고 1 사이에 1부터 3까지의 이 구간이 2일 텐데 이 2라고 하는 구간을 n개로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칸의 밑변이 n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출발점 1에다가 n분의 2라고 하는 이 한 칸의 간격을 한 개, 두 개, 이걸 만약에 여러 개로 쪼개잖아요. 여러 개로 쪼개면 이게 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세 번 갔다, 네 번 갔다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뭐라고 잡았다?
xk라고 잡았다가 첫 번째 xk의 정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gn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 그랬더니 fxk에다가 밑변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fxk를 곱했다는 것은 여기를 만약에 첫 번째 점을 x0이라고 잡는다면 오른쪽으로 이 간격만큼 한 칸 옆으로 간 그 위치를 x1이라고 잡고 또 옆으로 그 간격만큼 가면 이게 x2가 되고 그 다음에 x3가 되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는 관계입니다. 자, 이때 밑변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곱해서 만들어 놓은 요 사각형이 바로 GN이 되는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 그럼 아래쪽에 있는 이 사각형들을 모아보면 제일 작겠네 라고 파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HN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 그랬더니 HN이라는 함수는 fxk-1이니까 첫 번째 점을 오른쪽에서 방금 GN은 잡았다면 HN은 이제 왼쪽 점을 기준으로 잡자는 거니까 감소하는 함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요 값들이 더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제일 더 크겠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이 HN이 제일 크고 이 GN이 제일 작은 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두 개는 이제 비교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그 다음 할 일은 RN하고 SN인데 RN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값들의 합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2로 나누고 이 옆에다가 2를 이렇게 곱해서 쓰게 되면 함수 값들의 중점하고 밑변을 곱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의 직선을 쭉 만들어서 이 함수 값 그리고 이 함수 값의 중점, 그러니까 이 직선의 가운데 있는 이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서 요 넓이를 구해보겠다라는 것이 RN입니다. 자, RN 오른쪽도 하나 더 써볼까요?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 이렇게 함수값이 이 왼쪽에 있는 함수값과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의 한 가운데 있는 값, 그러니까 이 직선의 중점에서의 이렇게 생긴 이 넓이를 RN이라고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SN이라는 건 뭐냐 그랬더니 SN이라고 하는 것은 xk와 xk-1의 중점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x들을 기준으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방금 이 점보다는 위로 볼록하니까 살짝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간, 여기서도 똑같아요. 위로 쭉 올라가서 더 올라간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각형들을 그리게 되면 그게 바로 SN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써보니까 누가 제일 커요? 그렇죠. 왼쪽 점을 기준으로 한 이 HN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HN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크네. 그럼 누가 제일 작아? 그랬더니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 점을 기준으로 한 이 GN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작겠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N하고 SN 사이에서는 SN이 좀 더 컸잖아요. SN이 살짝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SN이 좀 더 위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R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왼쪽에 좀 작은 범위로 있어. 그래서 이제 그들 사이에 누가 있는 거다? 그들 사이에 이 전체의 적분값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 이 빨간색 사각형보다는 이 넓이가 더 작다 그랬죠. 아까 이렇게 접선을 옮겨서 그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겠죠. 그래서 1부터 3까지 fx dx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이 5개의 대소를 비교하는 이 첫 번째 문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일단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N을 N개로 쪼갤 거냐, EN개로 쪼갤 거냐의 이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GN을 N개로 쪼갤 거냐, EN개로 쪼갤 거냐에 대한 이 비교를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똑같이 아래쪽에 그래프를 그려놓고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1이라고 잡고요. 2라고 잡고 여기 어딘가 3이라고 잡아서 그래프를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하나를 그려보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감소하게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얘를 똑같이 N개로 잘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두 조각만 내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함수는 이런 구조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가 GN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GN이라고 하는 이것을 N개가 아니라 EN개로 자르게 되면 이거를 한 조각을 더 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조각을 더 내서 이걸 또 반으로 잘라서 왼쪽 점을 기준으로 이번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잘랐던 것보다 요만큼이 늘어나겠죠.
요만큼이 더 위로 올라가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늘어나서 아까 이 전체 적분값보다는 작았는데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값이 점점 커져서 실제 적분값에 가깝게 다가간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반대로 HN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 점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위에 있는 넓이가 큰 값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HN이라고 하는 이 값을 2조각 냈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 이걸 더 작게 잘라서 이걸 또 4조각을 내보겠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4조각 내서 왼쪽 점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가서 한번 내려오고 또 이렇게 가서 한번 내려오고 또 이렇게 가서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늘리면 늘릴수록 값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줄어들어서 이 값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 실제 적분값에 가까이 다가간다 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HN에서 GN을 빼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HN에서 GN을 빼봐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했었던 수능의 그 앞쪽에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른쪽 점을 기준으로 한 것하고 왼쪽 점을 기준으로 한 것하고 쭉 빼보면 결국은 제일 긴 막대기에서 제일 짧은 막대기를 뺀 이 둘의 넓이의 차가 바로 이 값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막대기를 잘랐는데 내가 이거를 4조각을 내봤어. 그러면 이렇게 이제 4조각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4조각이 날 텐데, 그럼 이 첫 번째 막대기, 두 번째 막대기, 세 번째 막대기, 네 번째 막대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값이 HN의 합입니다. 그러면 이제 GN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서 둘을 뺀 거니까 그림을 이제 따로따로 그려놓는 게 더 이해가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림을 이렇게 2개로 그려놓고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2개를 그려놓고 이거를 뭐 4조각으로 이렇게 잘라볼까요? 그럼 대략 그려봅시다. 이건 뭐 간단한 설명이니까. 왼쪽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게 바로 누가 된다? 이게 바로 HN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왼쪽의 점이 아니라 오른쪽 점들을 기준으로 잘라보면 이런 형식이 돼서 얘네들이 GN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HN에 있는 요거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정해보면 HN의 2번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번, 3번, 4번이 되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이 세 조각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뺄셈하면 누구만 남는다? 이 막대기에서 이 막대기를 빼는 것만 남는다라고 했는데 구간이 왼쪽 끝점이 1이었고요. 오른쪽 끝점이 3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 밑변 하나가 n분의 2였잖아요. 그러니까 밑변이 n분의 2인데 높이의 차이가 여기는 이 높이가 f 함수의 1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높이가 바로 f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f3 빼기 f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HN과 GN의 차이다 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N에서 GN을 빼봐라 라고 했는데 아까 RN은 뭐였냐면 RN은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한 가운데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운데니까 이 높이가 정확하게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가운데니까 이렇게 자르면 높이가 이 높이의 차이가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식으로 표현해보면 그냥 이 위에 표현된 이 식의 값에 얘가 요것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차이도 그냥 반으로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값은 똑같은데 여기만 n분의 1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하나를 이제 처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때 좀 언어적인 표현 때문에 디귿번에서 조금 헷갈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 보시면 이 함수는 0,0을 지나고 1,1을 지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0,0을 지나고 여기 어딘가 1,1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증가하면서 f2'이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 함수가 바로
y는 fx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접선으로 보자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한 점에서 이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을 연결해서 여기를 x, fx라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x분의 fx를 한번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x분의 fx를 설정하게 되면 이 기울기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x분의 fx는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x분의 fx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세 개가 있죠. 자, 일단 이것을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직선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가운데 있는 이 값을 2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가운데 있는 2분의 1에서의 실제 함수값인 f2분의 1은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f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은 요 점에서 직선으로 표현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값 2분의 1보다 당연히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기억번은 당연히 맞겠죠. 자, 그 다음 니은번을 보시면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이 넓이잖아요. 그럼 이 넓이는 이 절반의 넓이 2분의 1보다. 그러니까 함수값, 요 함수값이 f2분의 1인데 f2분의 1보다 어떻냐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f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f2분의 1을 찾고 싶은 건데 이 f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1을 곱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넓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밑변이 1이니까.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요 사각형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각형이라고 보면 이 사각형 어떻다고 했죠? 이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란다. 사다리꼴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을 이용해서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요 위로 올라간 이 넓이랑 아래로 내려온 이 넓이가 당연히 같을 테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적분값보다는 클 테니까 이 오른쪽의 값이 더 커야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니은번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디귿번을 보겠습니다. 디귿번은 여기가 살짝 문제죠.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것의 2배가 c분의 fc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이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2분의 1하고 1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적분 값이 과연 여기 있는 함수 위에 있는 한 점을 싹 대입해서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싹 대입해서 요 c분의 fc라고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로 표현을 했을 때 이 넓이가 반드시 어떤 이 사이에 있는 어떤 하나의 기울기로 표현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이 디귿번의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적분값을 2배 하게 되면 이 적분값의 2배는 이 적분값이니까 이게 위로 볼록하는 거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인 2분의 1보다는 클 것 같고요. 위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인 1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적분값의 범위가 2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이걸 2배 하면 1하고 몇 사이에 있다? 1하고 2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그것을 C분의 FC로 표현할 수 있냐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C분의 FC로 표현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요 말뜻을 살짝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때 예를 하나 든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를 들었냐면 제 키가 18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어떤 자가 있는데 자가 1m에서 1m 50까지만 표현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의 적분값이라고 하고 이걸 어떤 기울기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기울기의 값들 가지고 이 숫자를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럼 표현할 수가 없겠죠.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1m부터 2m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숫자들이 쫙 나열되어 있다면 이 숫자들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C분의 FC라고 하는 것이 이 적분의 값보다 더 큰 범위를 갖는다면 이 숫자가 얘를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일단 이 C분의 FC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다시 그려보니까 C분의 FC라고 하는 이 구조가 여기를 1,1로 잡겠습니다. 그럼 C분의 FC라고 하는 것을
1,1을 잡게 되면 이 C분의 FC의 최소값은 1이 됐으니까 요 가운데 있는 몇에서 2분의 1에서 요 기울기의 최대값이 이 적분값보다 큰 값으로만 표현이 되면 이 C분의 FC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이 C분의 FC라고 하는 값을 봤더니 이 C분의 FC는 제일 작을 때는 기울기가 1이야. 그러니까 이 적분의 2배를 하게 되면 1보다 크다니까 얘를 제일 작은 1이라고 하는 값보다 큰 값을 당연히 일단 표현하기 시작하겠죠. 이 오른쪽 끝이 1이니까 1보다 큰 범위는 다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기울기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최대치가 이 적분 값의 2배보다 큰 값이 나오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 적분 값의 2배를 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 있어야 되겠죠. C분의 FC 중에 이것의 최대를 찾는 건데 이 C분의 FC라고 하는 것은 최소일 때가 1분의 F1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이게 최대는 점점점 왼쪽으로 가야지 기울기가 아까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C분의 FC의 최대는 2분의 1분의 F2분의 1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가장 큰 이 상태의 값이 이 적분 값보다 크기만 하다면 가운데 있는 어떤 숫자로 당연히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최대치라고 하는 이 값이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보다 크기만 하다면 우리는 이 C분의 FC가 적분값의 2배를 당연히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봤더니 요 2분의 1분의는 위로 올리면 2니까 이게 똑같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F2분의 1이 적분값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니은에서 이미 F2분의 1이 적분값보다 크다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디귿도 당연히 디귿은 성립하는 거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과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최근 수능 문제를 보면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해서 기울기라던가 아니면 접선이라던가 아니면 C분의 FC라던가 X분의 FX라고 하는 이런 표현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구해야만 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하는 의미로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자, 한 문제는요. 아주 쉬운 함수죠. 자,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보기 중에 옳은 걸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뭐 기억번은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분이 될 것 같고요. 이 함수가 fx가 x보다 크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한눈에 보시고 바로 맞추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이 역함수에 대한 적분인데 이 역함수에 대한 적분을 혹시라도 조금 어렵게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도 또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해보죠. 요거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냥 적분하는 거니까 2의 x제곱을 적분하면 그대로 2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은 적분하면 x겠죠. 그래서 요거를 0부터 1까지 이제 대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1 대입하면요. 이게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0 대입하면은 이게 1이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가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쉽게 찾으셔야 되고요. 이제 니은번에서 x가 양수인 범위에서 fx가 x보다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에서요. 이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y는 누구?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여기 어딜 지납니까? 그럼 여기에 0,1을 지나죠. 그 다음에 0,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죠? 그럼 기울기가 1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 여기 접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를 그대로 이 함수와 이 직선을 그대로 밑으로 한 칸 내린 게 바로 이 식이죠. 이 직선이 x-1, x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니까 얘도 밑으로 한 칸 내리고 얘도 밑으로 한 칸 내려서 그대로 평행이동을 했더니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렇게 올라간 함수는 y는 x하고 0,0에서 접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양수에서는 전부 다 이 지수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도 식으로 풀지 않고 그냥 그래프로 바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2x제곱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밑으로 한 칸 내리면 여기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y는 x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기서 접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어떤 함수가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fx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fx에 대해서 내가 이 함수의 역함수를 만들면 역함수는 당연히 똑같이 여기 접하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f 인버스 x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역함수를 0부터 2의 5제곱 마이너스 1까지 적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함수를 여기 어딘가 2의 5제곱 마이너스 1까지 적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근데 나는 뭘 하고 싶어? 그렇죠. 원래 있는 이 함수에서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이 점을 빨리 찾아봐야 되겠죠. 이 점을 찾으시면 이게 당연히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대입하면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5,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니까 이 역함수도 당연히 2의 5제곱 마이너스 1, 는 다시 몇을 지나게 돼 있다? 다시 5를 지나게 돼 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적분값에 대한 질문이죠. 근데 이 적분값은 역함수를 여기서 적분할 게 아니라 원래 함수에서의 이쪽 부분의 넓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 2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래로 볼록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성질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이건 뭐죠? 이것은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높이와 이 가로의 길이 5를 곱해서 2분의 1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이걸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보다는 이 적분값이 당연히 크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반으로 나눈 거니까 이걸 제곱을 반으로 나눴다는 것은 가로도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고 세로도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인 사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y는 x까지 가게 되면 이 상태의 요 사각형이 가로도 2의 5제곱 마이너스 1, 세로도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각형 넓이의 제곱이니까 넓이겠죠. 넓이의 절반. 그러니까 이 사각형 넓이의 절반,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보다는 이 적분값이 작다. 그래서 이제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증가,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